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년 12월 30일 마지막 폐장일이 도래했습니다. 이제 내일 쉬고 1월 1일 쉬고 1월 2일 이제 또 개장을 맞이를 해야 됩니다. 1월 2일에는 이제 오전 10시에 장이 열리니까요. 착오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 한 해 역시도 많은 구독자 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올 한 해 역시도 굉장히 좀 다사다난했던 그러한 한 해였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새해 2025년에는 정말 모두가 대박 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저 역시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또 홀수의 해잖아요. 그죠? 그동안에 좀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이제 2020년 코로나 한창 막 난리가 나가지고 그때 주식장 너무 안 좋았죠. 근데 이제 21년에는 그야말로 경기 부양책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또 상승장을 보여줬어요. 이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코스피는 막 3,300 가고 코스피가 이제 1,000선을 넘어가는 정말 어마어마한 이제 상승 랠리가 진행이 됐었는데 22년 짝수의 해가 되면서 뭐가 터졌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터지면서 주식시장이 또 안 좋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 이제 막 물가가 막 미친 듯이 상승하다 보니까 금리 역시도 막 미친 듯이 올라가 버리는 그러한 이제 모습이 이때 나타났었고 이제 작년이었죠? 23년. 사실 근데 23년도 뭐 장이 이렇게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래도 뭐 썩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올해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참 주식시장이 안 좋았어요. 그죠? 근데 내년 홀수의 해가 다시 한번 또 다가오니까 한번 우리가 좀 기대를 그래도 해보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전반적인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 어제 너무나 사실 좀 안타까운 사건이 또 일어났죠. 그래서 1월 4일까지 지금 국가 애도 기간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제 오전에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항공기 사건, 제주 항공이 이제 또 참사가 일어났는데 이 179명의 또 운명을 달리하신 이 고인분들의 명복을 진심으로 한번 또 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죠? 141명의 이제 신원이 확인이 됐고 아직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망자 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 참, 그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사 하루 만에 제주 항공은요, 이 동일 기종에서 또 랜딩 기어가 이상 현상이 또 발견됐다고 해요. 사실 랜딩 기어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됐더라면 엔진이 폭발하는 버드 스트라이크가 일어났어도 잘 무사히 착륙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보잉의 이 737-800 기종, 맥스 기종, 이게 사실 전 세계에 가장 좀 많이 팔린 모델이기도 하고 그만큼 잔고장이나 불량이 좀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제주 항공에 대해서 지금 참 이게 신뢰가 될 수 있느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루 만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어제 김포공항에 다시 또 이제 뭐 회항하는 그런 또 사건이 생겼었다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고인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올해 한 해의 마지막 영상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챙겨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고 자, 2024년 마지막 장은 그래도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네요. 코스닥이 오늘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면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올 한 해로 놓고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올해의 시작점과 올해의 마지막 끝나는 점이 보시면은 뭐 차이가 있죠. 뭐 명백하게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다시 하락하는 좀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시작 굉장히 좀 중요할 텐데 2450포인트 21선 위쪽으로 다시 한번 좀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이 반드시 나와줘야 되겠고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675포인트 요 지금 지지어 나와줘야 되거든요. 오늘 다시 한번 좀 돌파해주는 모습으로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청신호를 켜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675포인트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 오늘 그래도 뭐 대부분의 좀 많은 종목들이 그래도 좀 올라와 주면서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올 한 해 이제 있었던 일들 한번 좀 정리를 해 보자면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자, 일단 뭐 AI부터 좀 말씀을 한번 드려 볼게요. 제가 채널에 찍어 드리는 종목이 굉장히 좀 많은데, 대표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종목들 찍어 드리고 있고, 그리고 AI 반도체 쪽, 바이오 쪽, 그리고 이제 방산, 그죠? 대표적으로 이제 이렇게 좀 찍어 드리고 있습니다. 한 7개 종목 정도가 되는데, 일단 뭐 반도체부터 한번 보자고요. 올해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고, 모든 기업들과 모든 이제 산업 부분에 걸쳐서 도입이 되기 시작한 한 해였습니다. 근데 여전히 AI 도입률이 올 한 해 동안만 따진다고 하더라도 9%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100% 도입을 향해서 가기에는 여전히 멀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이 AI에 대한 성장은 고성장, 앞으로도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AI 칩의 중심에는 완벽하게 지금 HBM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업용 SSD. 이 SSD는 뭐 알고 계신 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낸드 플래시와 컨트롤러가 결합이 돼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HBM 쪽 관련해서는 제가 YC라고 하는 종목을 찍어 드리고 있고, 이제 SSD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두, 자, 요 종목을 또 찍어 드리고 있고, 나아가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유리 기판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적용이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어서 관련해서는 이제 필옵틱스, 자, 이렇게 이제 또 매일같이 찍어 드리고 있습니다. HBM은 앞으로 점점 고성장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이제 HBM은 내년에 6세대까지도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공정 장비, 특히 이제 TC 본더 장비와 앞으로 이제 단수를 점점 더 높게 쌓아감으로써 필요한 것이 또 바로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관련해서는 제가 한미 반도체 그리고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이렇게 이제 찍어 드리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점점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결론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진행하시면 돼요. 여전히 AI 도입률 100%로 가기에는 여전히 우리가 많은 시간이 남아 있다. 그래서 정말 고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다라는 거 꼭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AI 뭐 이 정도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이제 2차 전지 쪽인데 사실 이제 트럼프 당선인 때문에 이 전기차에 대한 어떤 정책 축소와 보조금 감축 뭐 이런 우려가 지금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죠. 내연기관차, 뭐 화석 연료 개발, 석유 시추 이런 거에 오히려 더 힘을 실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중국의 또 저가 공세 때문에 완성차 업계들이 지금 현재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글로벌 캐즘은 오히려 뭐 가속될 전망이다. 뭐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제 가격 경쟁력이 또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년 2025년에는 더 많은 신규 전기차가 나오게 될 것이고, 이제 이 보급형 저가 전기차가 그 줄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막대한 이제 보조금을 지급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전 세계 각 국가들에서도 이 보조금을 축소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중국만큼의 확대가 좀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이 중국의 저가 공세를 이겨내기 위해서 관세 인상을 자꾸 하고 여러 가지 또 막 규제하고 막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도 지금 부족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보조금을 감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확대를 시켜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보조금을 좀 부활을 시켜서 전 세계 이제 각 국가들이 보조금을 다시 한번 좀 재도입하는 좀 그런 추세로 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결국 이제 전기차는 어차피 미래예요, 미래. 가야 될 방향성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이클이니
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결국은 2차 전지 섹터가 올 한 해 좀 좋지 못한 모습이었는데 확실하게 작년은 이제 2차 전지의 해였죠. 그죠? 다시 한번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기차 순환은 지금 뭐 계속 되고 있는데 올해 또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화재였죠. 화재 사건. 대표적으로 인천의 그 청라신 도시 벤츠의 전기차 EQ2였죠. EQ2 요 화재 사건. 중국의 CATL 배터리인 줄 알았더니만 알고 보니까 이제 파라시스 배터리였다. 그죠? 이게 굉장히 또 크게 논란이 한번 되면서 무려 이제 뭐 재산 뭐 사실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또 피해를 줬고 벤츠 측에서는 이제 뭐 한 42억이었나요? 이제 인도적인 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것 때문에 전기차 이제 포비아 현상이 또 생겼었던 2024년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이 안전성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안전성을 또 이제 갖추지 못한 배터리는 어차피 시장 경쟁에서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LG엔솔의 또 이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 BMS가 또 굉장히 강조가 또 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기술력과 안전성을 동시에 갖추는 배터리.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의 배터리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앞으로 생존을 넘어서서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이 또 다가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트럼프 때문에 걱정 많이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트럼프는 백악관에 복귀를 하고 나면은 오히려 모든 미중 대화 채널을 끊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에 대한 규제를 더 세게 하면 더 세게 하지 바이든보다 덜할 양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미중 이제 이 무역 전쟁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하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기회를 반드시 또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해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또 최대 이슈 중에 하나였던 것이 또 바로 금리 인하였죠. 내년에는 오히려 지금 더 걱정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지금 달러가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보면은 1472원. 그죠? 여전히 높죠. 1,500원을 지금 걱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수출을 위주로 하는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달러가 비싸니까. 근데 반대로 수입, 물가. 근데 결국 이제 우리나라 내수가 지금 결코 좋지 못하다라는 게 걱정인 겁니다. 고물가. 그죠? 이런 상황이 내년에도 좀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제 올해 금리 인하는 확실하게 이제 좀 시작을 했고 아직까지 뭐 파급 효과는 미흡하다라는 평가가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도 금리 인하는 더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금리 인하가 또 그렇게 또 좋은 것은 아닌 게 금리 인하가 지속되면은 사실 이제 또 대출 부분이 훨씬 조금 더 이제 쉬워지는 부분. 규모가 이제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화폐 가치는 하락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또 물가 상승 뭐 이런 것들도 또 걱정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뭐 그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거가 뭐 무조건 좋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지금 금리 인하 부분은 어차피 앞으로도 지속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여전히 3%니까 기준금리가 그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올해 또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다. 뭐 요거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제 또 파리 올림픽도 있었죠. 그죠? 파리 올림픽. 그래서 12년 만에 또 올림픽에서 또 최대 성과를 냈었던 그런 또 한 해가 됐습니다. 이제 2025년에는 20%가 넘어버려요. 뭐가? 65세 노인 인구가. 그래서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7%면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제가 잠시 또 단어를 까먹었는데 일단은 14% 이상이 이제 고령화 사회 그리고 20%가 넘어가게 되면은 초고령 사회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장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초고령 사회로 또 진입을 하게 되고 이 전 세계 많은 국가들 역시도 이제 초고령 사회를 이제 또 맞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이 바이오 섹터가 바이오 산업 이게 이제 점점 더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올 한 해 동안에 이 기술 수출 굉장히 좀 많이 나와줬어요. 바이오 기업들. 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펩트론, 뭐 리가캠 바이오 이런 종목들을 또 대표적으로 찍어 드리고 있고 여기에 이제 또 FDA라고 하는 이 단어 미국의 이제 식품의약국이죠. 이 승인 앞으로 기대될 수 있는 어떤 네이처셀이라든지 젠백스 이런 종목들 찍어 드리고 있고 앞으로 이제 뭐 신라젠 지금 뭐 M&A 또 준비하고 있다고 하죠. 신라젠 그리고 뭐 한국 BNC라든지 그리고 이오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참 올 한 해 너무나 좀 아쉽기는 합니다. 기대와 실망이 동시에 공존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소송이 이제 어떻게 또 판결이 또 최종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냐. 반드시 또 이제 승소가 기반이 되어야 이오플로우 역시도 다시 한번 좀 한숨 돌리고 살아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알테오젠은 이제 머크의 키트루다를 이제 정맥 주사에서 피하 주사로 변경해 주는 제형 이 계약에 대해서 잘 진행이 됐고 그리고 이제 에너투 지금 ADC의 또 블록버스터급 약물이죠. 에너투 역시도 이제 정맥 주사에서 피하 주사로 바꿔주는 거. 그리고 앞으로도 굉장히 좀 추가적인 계약들이 많이 나와 줄 거거든요. 그래서 알테오젠 역시도 앞으로 정말 이 시가총액 50조를 향해서 반드시 가줘야 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좀 기대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라이 릴리와 함께 월 1회 주사제에 대해서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이제 연구하고 개발하는 거 계약이 이제 진행이 됐죠. 그래서 내년 이제 연말까지 성공이 된다라고만 한다면 펩트론 역시도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비만 치료제 자체가 워낙에 이제 앞으로 성장하는 그런 시장 규모를 갖추게 될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ADC 쪽 관련된 리가켄 바이오 전 세계 이제 파이프라인 중에서 무려 한 10% 비중을 리가켄 바이오가 보유를 하고 있고 올해도 역시나 1조 원 규모의 일본 오노약품공업과의 기술 이전 계약이 체결이 되면서 이제 누적된 기술 이전에 대한 계약 규모는 벌써 이제 10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약들이 앞으로도 많아질 거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를 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가 사실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뭐 속도 조절에 들어가겠다라고는 하지만 금리 인하 기조는 앞으로도 계속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을 시켰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려놓는 그러한 금리 인하는 꾸준하게 진행이 될 거라서 바이오 섹터에게 있어서는 사실상 굉장히 좀 큰 호재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충분히 기대를 해보면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뭐 방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선박 건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굉장히 좀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이 바로 이제 이야기를 꺼냈었던 게 바로 우리나라의 조선이었다라는 거죠. 협력을 확실히 기대한다. 이런 언급이 또 나와 주게 되면서 이제 하나 오션이라든지 이제 여러 또 조선 기업들 뭐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방산 쪽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앞으로 이제 국가 방위비들은 점점 증가하는 그런 추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이 방산에 대한 수주와 수출은 점점 더 증가하게 될 거다. 전망은 지금 매우 좋기 때문에 결국은 정말 올해 한 해 중에서 가장 컸었던 일은 물론 이제 어제 제주항공 참사도 있습니다만 대통령에 이어서 국무총리까지도 탄핵되는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났죠. 결국은 이제 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정말 진짜 이 지금 같은 시대에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떠한 경우에도 계엄은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중대 사건이죠. 그죠?
제주항공 참사만큼이나 정말 충격적인 이 비상계엄 사태. 올 한 해 좀 가장 큰 이슈였지 않나? 이게 사실 연말에 지금 몰려서 이런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나오다 보니까 참 네, 속상하기도 하고 열도 받고 막 화도 나고 막 그런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올해 연말이 사실상 굉장히 좀 제일 최악의 시기가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이제 빠르게 25년 이 비상계엄 사태, 이 탄핵 심판 이러한 것들이 좀 빠르게 진정이 돼서 지금 사실상 뭐 무정부 상태 아니에요, 그죠? 이 최상목 경제부 총리, 뭐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지금 권한 대행을 하고 계신 뭐 이런 상황인데 사실상 지금 뭐 무정부 상태에 가깝다. 그래서 좀 빠르게 진정이 돼서 다시 한번 뭐 조기에 대선을 치르든 뭐 어떻게 해서든 좀 빠르게 진정이 되어줘야 증시에도 다시 탄력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뭐 아무리 뭐 밸류업을 떠들고 뭐 기업 가치 재고를 떠들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뭐 우리나라의 이 비상 사태들이 진정이 되지 않는다면 뭐 결코 소용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전체적으로 기대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간략하게 올 한 해 있었던 뭐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냥 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올 한 해 주식시장은 상승하다가 꼬꾸라진 한 해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25년 확실하게 우리가 좀 기대를 하면서 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찍어드리고 있는 종목들을 한번 그냥 순서대로 좀 짚어드리자면은 자 먼저 SKC부터 좀 볼게요. 105,100원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일단 21선을 좀 잘 지켜가면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새해에는 다시 한번 자요 라인을 좀 돌파할 수 있는 그러니까 12만원 선 이렇게 좀 잡고 다시 한번 좀 돌파할 수 있는 좀 이런 상승 흐름이 나와 주길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 SK이노베이션은 사실 지금도 매수해야 되는 가격이에요. 그죠? 지금도 매수해야 되는 가격이니까 이 의견 이외에 뭐 따로 드릴 게 없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역시도 매수를 해야 되는 지금 그런 구간에 와 있어요. 지금 대부분의 2차 전지들은 뭐 바닥을 뚫고 지금 지하까지 다시 한번 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 뭐 어떤 차트적인 분석의 의미가 사실 없을 정도로 올 한 해 진짜 연말 들어와서 급격하게 지금 추락을 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에코프로, BM, 머티, HN 역시도 지금 역시도 모아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행히 에코프로 HN은 이제 8% 오늘 상승이 나와주면서 유상증자 발행 가격 위쪽으로 다시 한번 좀 올라와 줬습니다. 에코프로 HN은 제가 3850원 이하 쪽으로는 그냥 반드시 매수를 해야 되는 가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다시 한번 좀 크게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엔캠, 광모, 뭐 중앙첨단 소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엔캠이 오늘 10% 이상 이제 올라와 줬는데 결국 이제 12만 원 선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잘 지켜냈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전히 모아 나가셔야 하는 엔캠이고 뭐 광모 역시도 마찬가지로 모아 가셔야 되는 가격이고요. 중앙첨단 소재 역시도 모아 나가셔야 되는 가격이다라는 거죠. LNF 뭐 에코인드림 PNT도 뭐 말할 게 없어요. 모아 나가셔야 되는 가격입니다. 특히나 또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또 NNF인데 좀 아쉽긴 하죠. 그죠? 요 라인을 좀 잘 지켰어야 됐는데 결국은 이탈이 나왔고 지금도 여전히 모아 나가셔야 되는 가격이다. PNT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37,000원 선을 제가 짚어드렸었는데 잘 버텨주고 다시 한번 또 올라와 줬어요. 그래서 지금 역시도 잘 모아 가셔야 되는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파도 쪽 넘어가서 자, 일단은 21선 근처에서 마무리가 됐네요. 그죠? 15,000원. 제가 지난주에 영상 찍어드리면서 파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000원 선 회복시켜주고 마무리가 되면은 21선 다시 한번 좀 돌파해내면서 내년에 다시 한번 좀 상승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모아 가셔야 되고 뭐 YC 만원선 위쪽에서 지금 유지가 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역시나 만원선 잘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이하 쪽으로 공략을 이어 나가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18,250원. 자, 21선 근처에서 이제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매수를 진행하시면 네,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오 쪽으로 좀 넘어가서 자 네이처셀이 오늘 또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면서 8% 상승이 나와줬네요. 그죠? 2만원 선 근처에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모아 나가시면 됩니다 라고 제가 의견을 드렸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2만원 선에서 매수를 진행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 매수가 됐죠? 2만원 그죠? 잘 잡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젠백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14,000원에서 12,000원, 자, 요 사이 구간에서 분할로 매수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14,800원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자 1차, 2차 이렇게 좀 나눠 가시면서 사이 구간 분할 매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으로 좀 넘어가서 자 오늘 알테오젠이 2.82% 상승이네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30만원 선, 자 그리고 27만 9천원 선, 그리고 25만원 선까지, 그래서 제가 요 라인과 25만원 요렇게 이제 잡아 드렸었기 때문에 여전히 요 사이 구간에서는 반드시 매수가 되셔야 된다. 그래서 이 매수 구간은 이 구간으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가켄바이오로 또 넘어가서 오늘 5% 반등인데, 역시나 리가켄바이오는 제가 10만원에서 9만원, 자 요 사이 구간 매수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다시 한번 또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반드시 매수를 진행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신라젠 뭐 2,500원 선인데 여전히 지금도 모아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2,500원 아래쪽으로 분할 매수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오플로우는 사실 근데 지금 단기 관점으로만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승소가 기반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길게 가져가기는 부담스러운 자리고요. 당연히. 그리고 짧게 공략을 하실 게 아니시라면 지금은 안 쳐다보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펩트론이 오늘 이제 10만원 선 다시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네, 올 한 해를 또 잘 마무리했습니다. 꾸준하게 뭐 펩트론은 제가 꾸준히 영상 찍어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 이러한 우상향의 추세가 잘 이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매수의 공략은 21선으로부터 그 이하 요 라인, 하단 라인까지 조정을 예상해 보면서 분할로 매수가 되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뭐 4,000원 선 근처에서는 반드시 모아 나가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나 매수하셔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만 오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올 한 해도 또 이렇게 지나갑니다. 정말 2024년 연말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올 한 해 중에서 가장 좀 힘든 시기였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뭐 새해가 돼서도 1월 4일까지 이제 국가 애도 기간이기 때문에 이 정말 이 제주 항공 참사를 겪으신 유가족 여러분들 정말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운명을 달리하신 고인분들의 명복을 다시 한번 좀 빌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은 정말 여러분들이 이 2차 전지 섹터와 반도체 섹터, 바이오 섹터와 방산조선 우주항공 섹터의 성장과 함께 정말 여러분들이 좀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지 못했던 2024년 한 해를 좀 잘 마무리하시고 푸른 뱀의 해 을사년에는 정말 모두가 대박 나시기를 희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 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5년에도 역시나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께 자세한 내용들 실시간 브리핑 꾸준하게 네, 공유를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새해에 다시 한번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